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헤지펀드 거물 데이비드 테퍼. 이 사람이 AI 시대에 맞아서 아주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숨겨진 비밀 코드, 그 마스터 플랜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만장자의 AI 투자가 그냥 뭐랄까 요즘 잘 나가는 유명 기술주들을 쭉 담아놓은 쇼핑 리스트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미래를 꿰뚫어보는 치밀하고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답을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요. 먼저 테퍼의 AI 플레이북을 열어보고 그가 AI를 어떻게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보는지, 그리고 월스트리트와는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또 그 속에 숨은 더 깊은 전략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미래를 보는 두 가지 관점까지 총 5단계에 걸쳐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억만장자의 AI 플레이북입니다. 과연 데이비드 테퍼가 이끄는 아팔루사 매니지먼트가 콕 찍은 7개의 핵심 기업은 대체 어딜까요? 자, 바로 이 목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TSMC, 그리고 알리바바까지. 딱 보면 그냥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 모아놨네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목록은 그냥 무작위로 뽑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7개 기업은요, 아주 의조적으로 설계된 서로가 서로를 떠받치는 포괄적인 포트폴리오예요. 마치 잘 짜인 체스판의 말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7개의 기업들이 대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인다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AI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테퍼는 단순히 이 주식이 오를 거야 하고 개별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AI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전체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AI 혁명을 하나의 닫힌 구조로 보고 그 제일 밑바닥 기초부터 소비자들이 만나는 최종 서비스까지 그 모든 단계에 투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3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둘째, AI의 강력한 힘을 불어넣는 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사용자와 직접 만나는 애플리케이션이죠. 첫 번째 계층, 인프라부터 볼까요? 여긴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AI 시대의 수도관이나 전기망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아마존의 AWS, 구글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테퍼는 AI가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바로 그 땅 자체를 소유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계층은 AI의 심장부, 바로 엔진입니다. AI를 움직이는 원초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죠. 엔비디아가 AI 연산에 꼭 필요한 고성능 칩 GPU를 설계하고 TSMC가 그 칩을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1800년대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아서 돈을 번 것과 같은 전략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장비를 장악하는 거죠. 테퍼가 이 엔진 계층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가 2분기에 엔비디아 지분을 얼마나 늘렸는지 아세요? 무려 483%를 늘렸습니다. 483%요. 이건 그냥 좀 좋아 보이네 수준의 투자가 아니죠. 앞으로 AI 하드웨어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할 거라는데 엄청난 확신을 걸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층은 AI의 얼굴, 바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복잡한 기술이 결국 소비자를 만나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베팅이죠.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소셜미디어나 앞으로 나올 스마트 글래스 같은 제품에 AI를 녹여내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자, 이렇게 3계층으로 짜인 전략 정말 치밀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월스트리트의 일반적인 시각은 테퍼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두 거인의 투자 철학이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둘의 철학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테퍼는 시장이 두려워할 때 그 속에서 저평가된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역발상 가치 투자자예요. 반면에 월스트리트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장세, 그러니까 향후 1년 안에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고 리스크가 적어 보이는 기업을 선호하는 단기 모멘텀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이 시각 차이는 두 주식을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테퍼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큰 알리바바와
월스트리트의 최고 인기주 마이크로소프트죠. 태퍼에게 알리바바는 온갖 리스크 때문에 지금은 외면받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나게 저평가된 장기적인 기회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눈에는 그냥 지정학적, 규제 리스크가 너무 큰 위험한 주식일 뿐이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지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태퍼의 투자 철학, 특히 알리바바에 대한 그의 접근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의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모두가 두려워 도망갈 때 그는 조용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이 포트폴리오를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 금융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지정학과 기술의 미래에 대한 데이비드 태퍼의 거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개별 우승마를 고르는 게 아니라 AI라는 경주가 열리는 경마장 전체, 즉 생태계를 소유하려 합니다. 둘째,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인인 TSMC와 알리바바를 함께 담음으로써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양쪽에 모두 베팅하는 지정학적 해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지금이 바로 AI 혁명의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라는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태퍼의 이 분석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거대한 기술 변화를 마주하던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생각의 틀, 즉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두 가지 방식. 첫 번째는 태퍼처럼 생태계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누가 이 판 전체를 지배하는가, 누가 핵심 인프라와 장비를 제공하는가를 묻죠. 장기적인 지배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처럼 모멘텀 추종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누가 당장 1년 안에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까, 지금 당장 가장 리스크가 적은 건 누구지를 묻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새로운 혁명이 시작될 때 당신은 개별 플레이어의 성공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게임이 벌어지는 판 전체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데이비드 태퍼의 선택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는 판 전체에 투자했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여러분의 그 선택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